가만히나더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또 하락으로 마무리. 치솟는 유가에 다급해진 트럼프, 100년 된 존스법 면제를 검토했고요. 최근에는 트럼프의 트윗보다도 이란의 듣도 보도 못한 간부의 발언이 증시를 더 흔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제 신뢰가 없다. 호르무즈에 기뢰 떠다니나. 이란 이미 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뢰를 깐 것 같아요. 기뢰를 깔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인 전쟁이 좀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20일 상당히 공포지수가 내려갔습니다. 10 이하 한 9 정도 되면은 좀 사볼만 하지 않겠느냐. 안 올 것 같지만 항상 증시는 안 올 것 같은 지점보다 더 내리더라고요. 트럼프가 작년에는 관세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전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알아서 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갈 증시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시는 원래 이렇게 가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잘 가던 거를 일부러 자신이 악재를 터뜨려서 이렇게 내리고 다시 회복하면은 이때 자신이 잘했다. 그럼 개소리를 해대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증시를 망가뜨리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푸드앤콜 옵션은 0.85 상당히 푸세 베팅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WTI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큰 상승으로 증시가 무너졌던 것이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증시의 상승은 없습니다. 유가가 내리더라도 5일선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 88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내린다 하더라도 증시가 반전이 된 건 아니에요. WTI가 5일선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탈해줘야 된다. 주봉을 보면은 주봉에 지금 볼린저밴드 둥둥 상태인데 이렇게 오늘장이 끝나면은 다음 주에 둥둥의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건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환율은 이 빨간색 저항을 넘겨주었네요. 이 빨간색 저항이 무엇이냐? 주봉으로 봤을 때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수준인데 22년 대하락장에서도 이 빨간색은 못 넘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저는 갖고 있는데 환율의 상승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느 정도 해지의 수단, 자산을 좀 지키는 해지의 수단으로 달러로 갖고 있는 것인데 현재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꿀 타이밍은 아닌 거죠. 오히려 달러를 원화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US100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정말 재미없죠. 요즘에 확 내리면은 뭐 좀 적극적으로 사보기라도 하겠는데 지난 26년 2월 5일 기준으로 가격이 계속 똑같아요. 사실상 여기서는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크게 내렸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나갔을 때는 약간 매수하고 반등이 오면은 바로 매도하는 그런 초단타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안 되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200일선을 마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를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또 주말에 항상 위켄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막 월요일에 주간장에서 폭락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늘 신규 매수를 해서 그것을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오늘 급락이 나오면은 분봉을 보고 매수를 해서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또 주간장에 200일선을 이탈하는 강력한 음봉이 꽂힌다 그러면은 뭐 요때처럼 용기를 좀 내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어제 또 큰 하락 월요일부터 GTC 행사가 있는데 그 전에 좀 무너진다고 하면 한 200일선 근처에서 한 175달러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고 GTC 기대감으로 다시 저항에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밖에 할 게 없다. 반도체는 무너졌죠. 하방의 채널 그리고 있습니다. 사요나라.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사요나라. 테슬라는 이 빗각을 분명히 뚫어줬는데 다시 200일선. 모든 종목이 지금 현재 200일선 근처에 있는데 테슬라가 이 200일선 명확하게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탈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은 좀 충격파가 올 수가 있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보고 TSLQ 테슬라 2배 숏이죠. 단기로 매매해 볼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상승장은 끝난 거고 우하향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크게 내리더라도 다시 한번 200일선을 재확인하는 그런 무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살인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반드시 그 현장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시죠?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증시도 똑같아요. 201선이 생명선이다.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죽은 주식이다. 그에 따라서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TSLQ 잡아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단기입니다. 약간의 수익을 먹고 바로 매도하는 단기. 그러니까 200일선이 중요한 게 왜냐면은 마소도 이 200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하잖아요. 그리고 돌파 못하니까 사요나라. 마소 사지 말라고 했죠. 메타도 보면은 200일선을 여기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확인 사살. 돌파 못하면은 사요나라.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파동은 있을 수 있죠. 아마존도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사요나라의 상태, 다시 200일선 터치를 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단타 매매자일 경우에는 손절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저점을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저점을 잡는다. 그게 훨씬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는 겁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0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사요나라. 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 확인하고 공포지수나 풋앤콜 옵션 이런 지표로 좀 간접적으로 예측하면서 확인하고 다시 200일선을 터치하는 확인 사살 때 저점에서 잡은 물량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돌파하면은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면은 전량 매도. 가장 좋은 거는 200일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계속 무한 삼각 수렴. 팔란티어도 똑같아요. 파란색 200일선 이탈하고 사요나라.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요나라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사요나라라고 하느냐. 아니 200일선을 이탈하면 사요나라가 맞아요. 명확한 기준이에요 저의. 그리고 200일선 이탈하고 다시 200일선 붙이는 확인 사살. 돌파 못하면 다시 사요나라인 거야. 우상향을 하지 못하는 주식인 거죠. 그래서 200일선이 파란색 200일선이 중요하다. XIFR은 어제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혼자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통상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은 저항으로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들께는 XIFR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인데 한 10% 정도의 수익권이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았을 때. 그리고 솔라 엣지를 보면은 솔라 엣지 지금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검정색 하단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증시의 상황으로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2달러 부근 한 요 정도 오면은 이 지지가 다시 한번 지지로 발현되는지 확인 후에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지지를 해주면은 벌써 한 10번도 넘게 이 종목을 단타치고 있는데 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 요 지지를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200일선까지 밀리게 될 것이고 200일선 밀리면 뭐다? 사요나라. 하지만 그 전에 항상 지켜줬던 지지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단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계속 삼각 수렴 중 51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51선은 추세선입니다. 51선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계속 상승의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좀 추세적으로 약간 변곡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도 계속 잘 상승을 하다가 51선을 이탈하고 추세적으로 몇 주간 하락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변곡의 지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하지만 51선을 지지받는다고 하면 또다시 상승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는 코인이 굉장히 잘 버팅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횡보의 상태지만 나스닥은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코인은 가격 변동이 없이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역으로 51선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조기 종료가 되면은 좀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51선 돌파하면서 베어 마켓 중에 단기 랠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간만 보고 있는 상태. 이 단기 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는 랠리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다시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혹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은 51선을 돌파하는 순간 약간의 단기 매매로 따라잡으면서 매수를 한 후에 욕심버리지 말고 조금의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온 것 같아요. 오히려 돌파 매수로 51선 73K 정도 돌파 매매를 단타로 해볼 수 있는 차트의 상황. 그런데 이 51선을 뚫는다는 것이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맞고 또다시 이렇게 지리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 오늘의 일정은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0.44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틀 전에 CPI도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면은
증시에는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렸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PC가 낮게 나오지 않는 한 낮게 나와도 기술적 반등으로 소멸될 거고요. 동률로 나와도 증시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GDP 발표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살짝 높은 1.6을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유가도 오르고 GDP도 탄탄하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다. 트럼프는 삽질만 하고 이란은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 그 거대한 나라인 미국이 이란한테 이렇게 좌우지장지지 당하는 슬픈 현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트럼프처럼 자기 속내만 채우는 롱숏 아들들은 드론 회사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이게 진짜 나란가? 돈 버는 놈들은 어떻게든 사람이 죽던 말던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 일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26년은 10%에서 한 20%의 상승으로 예측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 일러스트를 봤어요. 그때 25년 10%에서 20%의 상승 구간 이걸 맞췄단 말이죠. 올해도 맞출 수 있겠느냐? 올해는 지금 이렇게 좀 내리고 있고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가려나 연말쯤에 이런 그림을 저는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잘 조절해 가면서 살아남아야겠죠. 현재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40% 이상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주식 비중도 평단이 낮은 장기 투자 물량, 그런 물량으로 들고 있어야 되지 단기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좀 조심조심해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현금 100%로 세팅 후 떠나버리면은 다시 재진입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고 있는 게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여 대응하는데 도움이 돼요. 떠나면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고점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떠나지는 마라.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